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소화되고 흡수된 후 이동하는 경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음식을 먹었을 때 가장 먼저 소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입입니다. 입에서 음식물을 씹어 삼키면 식도를 따라 아래쪽에 위치한 위로 이동해 단백질의 소화가 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엔 소장으로 이동하는데 이 소장에서 영양소 대부분의 소화와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들은 대장을 따라 이동한 후 최종적으로 대변의 형태로 소화계,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영양소 대부분의 소화와 흡수가 이루어지는 소장은 길게 이어져 있으면서 그 내부는 많은 주름이 접혀 있고 그 주름의 표면은 무수히 많은 융털 구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갖는 장점은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수건의 특징과 비슷한데요. 수건을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입는 티셔츠 같은 옷과는 달리 매끈하지 않고 수많은 잔털들이 표면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덕분에 수건은 우리가 씻고 난 후 몸에 묻은 물기를 더 많이, 더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겁니다. 소장의 융털 역시 마찬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융털 구조가 소장 표면에 빽빽히 배열된 덕분에 소장의 표면적이 넓어지게 되고 이는 소장이 영양소와 만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것이므로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융털의 단면을 살펴볼까요? 융털의 표면을 덮고 있는 세포층, 그 내부에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표현된 혈액이 흐르고 있는 모세혈관, 림프액이 흐르고 있는 노란색으로 표현된 암주관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혈관. 모세혈관은 이름 그대로 혈액이 흐르고 있는 혈관입니다. 이 모세혈관을 통해선 수용성 영양소가 흡수되고요. 대표적인 수용성 영양소로는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 아미노산, 나트륨, 칼륨과 같은 무기염류, 비타민 중 B와 C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암주관. 이 암주관은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 아니고 적혈구가 없는 등 혈액과는 약간 다른 림프액이 흐르는 림프관의 일종입니다. 암주관을 통해선 지용성 영양소가 흡수되고 대표적인 지용성 영양소로는 중성지방을 분해했을 때 생성되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비타민 중에서 A, D, E, K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상피세포에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형태로 흡수된 후 다시 중성지방으로 재합성되어 암주관으로 이동하고 운반됩니다. 이렇게 흡수된 영양소들이 온몸으로 퍼져나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먼저 순환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심장으로 운반되어야 하는데 모세혈관을 통해 흡수된 수용성 영양소와 암주관을 통해 흡수된 지용성 영양소는 소장에서부터 심장까지의 이동 경로에서 차이를 나타냅니다. 수용성 영양소의 이동 경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성 영양소는 소장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되어 심장으로 운반되는 경로에서 간을 먼저 거쳐 지나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혈액은 혈관을 따라 이동하니까 좀 더 정확히 표현해보자면 간 내부에 뻗어있는 모세혈관을 따라 지나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부위를 이어주는 혈관의 명칭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혈관에 명칭을 붙이는 방식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혈관은 크게 세 가지, 동맥과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장에서 나와 장기를 향해 운반되는 혈액을 담고 있는 혈관을 동맥, 장기에서 나와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액을 담고 있는 혈관은 정맥, 동맥과 정맥 사이에 있는 매우 가는 혈관이면서 몸 구석구석으로 뻗어 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모세혈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혈액의 순환은 일반적으로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 나와 온몸이나 장기의 모세혈관을 거친 후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소장 모세혈관에서 흡수된 후 먼저 간으로 이동한 영양소들이 심장을 향해 운반될 때 이 혈액을 담고 있는 혈관은 정맥이고 간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간정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 장기들로부터 나오는 정맥들이 모두 심장과 바로 연결될 순 없기 때문에 몇 개의 정맥들이 모여 커다란 정맥을 형성하여 심장으로 연결되는데 큰 대자를 써서 대정맥이라고 부르고 간과 연결되어 심장으로 이어지는 이 대정맥은 심장의 아래쪽에서 올라와 연결되기 때문에 아래하자를 써서 하대정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나머지 하나. 융털의 모세혈관과 간을 이어주는 혈관의 이름이 남았는데 이 혈관의 명칭은 조금 독특합니다. 동맥은 심장에서 나와 장기로 들어가는 혈액을 담고 있다고 했고 정맥은 장기에서 나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에 흐르는 혈액은 심장에서 뻗어나오는 것도 아니니 동맥은 아니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 다른 정맥과도 다릅니다. 혈관이 굵으니 모세혈관도 아니지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이와 같이 장기의 모세혈관과 모세혈관 사이를 이어주는 굵은 혈관을 문맥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문맥은 간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간문맥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심장으로 운반된 수용성 영양소는 다시 동맥을 통해 온몸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번엔 지용성 영양소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용성 영양소는 수용성 영양소의 운반 경로와는 다르게 암주관을 통해 흡수된 후 심장으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간문맥과 간을 거치지 않습니다. 대신 가슴 쪽으로 이어지는 가슴관을 통하여 심장을 향해 이동하는데 여기서 잠깐 암주관과 가슴관은 앞서 언급하였던 동맥, 정맥, 모세혈관, 문맥과 같이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 아닙니다. 이들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듯 혈액이 아닌 림프액이라는 액체가 흐르는 림프관의 한 종류들입니다. 적혈구가 없기 때문에 붉은색을 띠지 않는다고 했었죠. 다시 이동 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와서요. 이 림프관을 통해 이동하던 지용성 영양소가 심장으로 들어가려면 혈관과 만나 혈액과 섞여야 합니다. 이 가슴 쪽으로 올라온 림프관과 만나는 혈관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빗장 및 정맥이라고 합니다. 빗장 및 정맥에서 빗장이 어디일까요? 말이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한자로 표현하면 어느 위치인지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자로는 좌쇄골하 정맥이라고도 합니다. 좌, 쇄골, 하, 즉 왼쪽 쇄골 아래쪽에 있는 정맥이라는 뜻이지요. 혈관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짐작이 되시죠? 이번에도 역시 몇 개의 정맥들이 모여 대정맥을 형성하고 심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엔 왼쪽 쇄골에서부터 심장을 향해 내려가므로 심장의 위쪽에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대정맥은 상대정맥이라고 부릅니다. 상대정맥과 빗장밑정맥은 물론 혈관입니다. 영양소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심장까지 운반되면 순환계를 따라 영양소가 온몸으로 운반됩니다.